본격적으로 이 프로젝트 패널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은 원래 작업을 할 때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파일을 불러오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파일의 포맷에 따라 또 불러오는 옵션에 따라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이 프로젝트 패널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임포트와 관련된 매뉴얼을 먼저 알아야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임포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파일을 클릭하시면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임포트라고 있습니다. 임포트에서 다시 파일,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요. 여기는 단축키 Ctrl I 누르시면 똑같이 열려요. 한번 해볼까요? 단축키 Ctrl I.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올 파일을 어떤 형태의 무슨 파일을 가지고 올지 우선은 저는 여기 벌룬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를 가져와 볼게요. 지금 제가 이 아이를 클릭하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옵션 정보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이 벌룬 파일을 선택하고 임포트 시켜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프로젝트 파일 안에 벌룬이라는 오브젝트가 들어왔나요? 파일이 들어왔나요? 지금 여기 보면 이름은 벌룬.png 파일이고요. 파일 형태는 png 파일이에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면 이게 경로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습니다 하는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작은 썸네일로 이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910에 730 픽셀짜리의 PNG 이미지네요. 자, 그러면 다른 형태의 파일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파일에서 임포트해서 파일을 다시 누르는데 단축키는 Ctrl I. 여기에서 이번에는 파일 형태를 PSD 파일로 가져와 볼게요. 여기 베이직이라는 친구의 PSD. 보니까 아까 PNG라고 눌렀을 때는 PNG, 푸티지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번에는 포토샵 PSD 파일을 넣었더니 얘는 포토샵 시퀀스야 라고 해서 이 파일에 대한 정보까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네요. 자, 이번엔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냥 이게 단순하게 가져와지는 게 아니고 뭘 물어봐요. 불러온 파일에 대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처음 해볼게요. 가져오는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 컴포지션 형태로 가지고 올 거니 푸티지 형태로 가져올 거니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형태로 가지고 올 거니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선은 여러분들 어떻게 작업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세 번째 임포트된 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이 형태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불러오기 방식이고요. 레이어 옵션에 보니까 이런 게 뜨네요. 포토샵에서 설정할 레이어 스타일을 포토샵과 동일하게 보여주길 원하니 하는 것과 자, 이거 머지 레이어 스타일로 가지고 올래 하는 건데 포토샵에 설정할 레이어 스타일을 다 하나로 합쳐서 이거는 물론 렌더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되게 좋은 장점이긴 하지만 실제로 포토샵의 결과가 100% 똑같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옵션 값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면 좋을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상태에서 그냥 가지고 오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포지션 안에 이렇게 새로 추가된 베이스라는 파일과 그 다음에 폴더 형태의 베이스 레이어즈라는 폴더가 생겼어요. 여기 베이스 레이어즈를 한번 클릭해 보니까 사과도 들어있고 구름도 들어있고 구름 1번 얼굴 그 다음에 고스트 핸드까지 다양한 종류의 PSD에서 레이어를 쌓아놨던 것들이 통째로 딸려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뭘까요? 얘를 당겨서 여기다가 싹 드래그 해볼게요. 여기는 타임라인. 자, 타임라인 안에 열어보니까 지금 아까 여기서 봤던 거 핸드도 여기 보이고 그 다음에 고스트도 요 밑에 깔려 있고 페이스 여기 뒤에 여기에 깔려 있고 클라우드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디 들어 있는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사과도 깔려 있네요. 결국 뭐예요? 얘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얘를 어떻게 컴포지션 형태로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그 비디오 필름 모양으로 생긴 이 친구 이름을 컴포지션이라고 해요. 이 친구 이름이 컴포지션.
이렇게 여러분들이 컴포지션이라는 아이를 비디오 일종의 필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씬, 그다음에 시퀀스 요것들을 담는 주머니라고 생각해 주세요. 원래는 영상에서의 그 씬과 컷과 프레임에 대한 개념을 따로 제가 한번 날을 잡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그룹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로 다 씬과 컷과 프레임을 하나로 뭉쳐서 성격이 유사한 애들끼리 그룹핑을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컴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왔던 파일이 비디오 형태 하나의 컴포지션 안에 PSD 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포지션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열려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파일을 다시 갖고 와 볼게요. 자, 우선은 New 프로젝트에서 New 프로젝트 파일을 새로 열고 이거 지금 저장 안 할게요. 저장 안 하고 다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임포트에서 파일 단축키 컨트롤 I 이번에는 일러스트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러스트 파일을 선택했는데 보니까 일러스트 파일 외에도 PDF하고 EPS 시퀀스라는 게 생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도대체 이 PDF 파일은 뭐고 그리고 EPS 파일은 뭘까요? PDF라는 거는 문서, 한글 문서, 엑셀 문서, 어떤 문서든 다 어떤 환경에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문서의 압축된 형태의 파일이 PDF였어요. 그리고 요거하고 어도비에서 만든 PDF가 있고 요거하고 유사한 아이가 또 누가 있어요? TIFF가 있죠. TIFF는 어디서 만든 PDF형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EPS는 실제로 벡터와 비트맵을 하나로 압축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어디에서? 일러스트에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일러스트에서 편집이 가능한 속성의 그러니까 시퀀스들을 옵션으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대화창이 열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파일을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에서 그냥 오지 말고 여기 보면은 뭐냐면 임포트 옵션에 컴포지션 만들 거야? 하고 물어보네요. 컴포지션 만들면 작업하기 편하겠죠? 미리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또 내가 상황을 봐서 내 편의에 따라 추가해도 되는 거니까 우선은 내가 컴포지션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임포트를 할게요. 자, 임포트를 하고 가지고 오려고 보니까 또 대화 상자가 열렸어요. 자, 여기 대화 상자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번에도 물어보네요. 푸티지 타입으로 가져올 거니 아니면 컴포지션 타입으로 갖고 올 거니? 자, 먼저 푸티지 타입으로 가져올 거야 라고 선택을 하고 열어보니까 머지 레이어와 그 다음에 추즈 레이어가 있어요. 우선은 머지 레이어는 레이어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더라도 모든 레이어를 하나로 병합을 하는 겁니다. 머지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냥 하나로 다 합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추즈 레이어는 내가 갖고 있는 레이어가 지금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총 3개. 내가 선택한 파일에는 총 3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이 중에 누구를 네가 원하는 아이를 선택해서 갖고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선택했더니 밑에 하나 더 남았네요. 옵션이 보니까 푸티지 얘네는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레이어 사이즈 맞출래? 아니면 너의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도큐멘트 사이즈에 맞출래? 하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1번 레이어를 갖고 오고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도큐멘트 사이즈에 맞춰서 갖고 올게 하고 클릭을 눌렀어요. 자, 그랬더니 오브젝트가 1번 레이어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값만 숑 하고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자. 컨트롤 단축키 I 누르고 임포트에서 포츠 일러스트 파일 다시 할 거고 여기 똑같이 자 컴포지션 그대로 만들어서 가져오기. 자, 이번에도 레이어를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추즈 타입으로 한번 갖고 와볼까요? 나는 추즈가 아니라 머지 타입으로 갖고 와볼게요. 머지 타입으로 가져오기 했더니 원래는 내가 레이어 1번 여기 타임라인에 지금 우리 여기 2개가 들어와 있죠? 컴포지션이 2개 들어와 있는데 자, 원래 하나 불렀을 땐 이거였는데 내가 포츠 이거 전부 다 합쳐서 갖고 오라 했더니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네. 그리고 AR 파일도 데리고 들어왔어요.
실제로 AI 파일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AI에서 작업한 파일을 PNG라든지 다른 JPG 형태의 이미지로 해서 가지고 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AI 파일 원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간혹 AI 이미지와 그 다음에 AI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와 이 그래픽 자체가 서로 상충이 되지 않아서 해상도가 굉장히 낮아 보이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AI 파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그 컴포지션 안에 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AI 파일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지금 보면은 얘네를 하나를 선택했더니 통째로 잡혀요. 이거를 그럼 각각을 선택해서 편집할 수는 없는 걸까? 나는 이거를 그냥 요만큼만 딱 뜯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마우스를 레이어에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크리에이티브, 여기 보면은 쉐이프, 벡터에서 벡터 레이어를 쉐이프로 바꿀래요? 생성할래요? 물어보네요. 자, 그랬더니 여기 뭐가 생겼나요? 자, 선택할 수 있는 객체가 분리가 되지는 벡터 이미지를 따로따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여기에서 제가 앵커를 흔들어서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포트에 가서도 레이어를 한번 쪼개볼까요? 다시 우선은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한다거나 해봤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작업하고 싶은 레이어를 먼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른 상태에서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나는 벡터 레이어를 쉐이프로 바꿀래요 하고 요청하면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또 요만큼만 필요해.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이동도 시킬 수 있고, 너 꼭지는 안 따라가니? 꼭지도 여기다가, 아이고 잘못 당겼네요. 스케일이 커졌네요. 자, 제가 지금 컨트롤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렸어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핸드 툴을 만들었어요. 확대, 그리고 화면을 보기 위해서 핸드 툴로 이동. 다시 자, 이 상태에서 점이 찍히지 않게 얘를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이 위에다가 드래그해서 옮겨주기. 어렵지 않죠? 자, 파일을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로 바꿔놓고 다시 임포트를 해볼게요. 뉴 프로젝트를 부르는 방법은 컨트롤, 알트, 단축키 N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임포트를 시키는데 컨트롤 I 해서 파일을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포토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포토 폴더 안에 파일을 가져오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create 컴포지션 해서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면은 여기 임포터 JPG 시퀀스라는 게 활성화가 되질 거예요. 요것과 그 밑에 있는 크리에이트 컴포지션 요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전체를 한 번에 다 가져와 볼게요. 컨트롤 A 누르고 이거 다 가져올 거예요 라고 한 다음에 임포트. 근데 그냥 임포트 시키는 게 아니었나 봐요. 얘가 물어봐요. 싱글 타입의 컴포지션이니? 멀티 타입의 컴포지션이니? 지금 컴포지션에 너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미지가 이렇게가 있는데 이 이미지한테 런타임을 설정해 줄 거니? 그러면 나는 런타임을 1초 1호라고 할까요? 1초 1호.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베이스가 30프레임이에요. 초당 약 30프레임이고 여기는 시, 분, 초, 그 다음에 프레임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1시간짜리, 그럼 나는 여기는 1초짜리 1초 15프레임짜리 런타임을 가질 거야. 근데 요 밑에 보면은 시퀀스라는 게 떠요. 이 시퀀스가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시퀀스가 체크되지만 이 오버레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는데 오버레이한테도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는 오버레이에서 간격을 한
15프레임 간격으로 오버레이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디졸브를 어떻게 시키냐면 앞에 레이어를 기준으로 디졸브를 시켜줘. 그리고 여기는 앞뒤로 디졸브를 시켜줘. 영상이 짧기 때문에 앞뒤로는 힘들 것 같고 이건 없어도 돼 라는 뜻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앞에 레이어를 디졸브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OK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시퀀스가 쭈루룩 딸려서 여기 들어오네요. 자, 여기서 타임라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클릭. 영상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는 게 보여요. 아래 영상이랑 디졸브 돼서 자, 지금 레이어 하나당 간격이 여기까지네요. 45프레임이에요. 우리가 초당 3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자, 이게 시간 개념으로 보는 거, 프레임 개념으로 보는 거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시간, 프레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바꿔서 볼 수 있어요. 우선은 프레임 개념으로 내가 아까 1초 15프레임 그랬으니까 총 45프레임. 하나의 레이어의 길이가 45프레임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임 개념의 시간 개념 이런 얘기들을 한 김에 컴포지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필름 모양으로 생긴 이 아이가 누구? 컴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컴포지션 버튼을 클릭을 했더니 자, 여기 보니까 컴포지션 창이 뜨네요. 자, 컴포지션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예요. 타임라인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컴포지션에 대해서 가져오는데 마우스 우클릭해서 컴포지션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컴포지션 세팅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미지 6453 이 친구에 대한 세팅 값을 바꾸는 거고요. 여기에서 부르는 컴포지션은 새로운 컴포지션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값입니다. 또 위에 메뉴바에 가면 컴포지션 옵션에 들어가서 New 컴포지션이라는 부분 있죠. 컨트롤 N. 아까 전에 프로젝트는 뭐였죠? 프로젝트 새로 만들 때는 컨트롤 알트 N, 컴포지션 만들 때는 컨트롤 N, 그래서 컨트롤 N을 눌러서 컴포지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옵션 값을 좀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맨 먼저 이 컴포지션의 이름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삐지 이미지다 라고 했을 때 배경 이미지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베이직과 지금 챕터가 그 다음에 어드밴시드, 그 다음에 3D 렌더. 근데 사실은 렌더에 대한 값들은 3D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베이직에 관련된 부분들만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프리셋 관련된 부분은 어떤 형태의 우리가 비전을 사용하느냐, 미디어나 텔레비전, 뭐 영화나 다양한 포맷들이 있겠죠. 이 포맷들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지느냐에 대한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작업을 할 때 뭐 요즘은 UHD다, 뭐 FHD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NTSC 방식하고 팔 방식 가장 큰 형태의 비전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비디오 주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NTSC 방식, 팔 방식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최근에 디지털 방송을 많이 하고 디지털 컨텐츠들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보다는 UDHD라고 하는 디지털 컨텐츠 포맷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작업할 때는 일반적으로 저는 1920에 1080 사이즈, 우리 흔히 말하는 HD급 프로젝트 할 때 가장 많이 쓰고요. 작업 환경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 어떤 환경에 맞춰서 제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업하는 환경은 커스터머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드스하고 하이트 값 조정해서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애는 이제 가로, 세로, 종행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픽셀을 맞출 때 사각 스퀘어 픽셀 타입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16:9 작업 픽셀 기준으로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것들을 세팅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일드 스크린이라고 하고 8방식이네요. 주사 방식이 8방식인데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게 뭐예요? 8192 대 3159 이런 식으로 화면 비율을 임의로 조정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서 작업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해상도를 설정하는데 해상도의 값을 어떻게 잡을 거냐? 뭐
1920에 1080 뭐 이거 하프로 이거 너무 용량이 커질 것 같으니까 하프 수준으로 잡을래? 아니면 3분의 1 어떤 식으로 잡으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여기서 임의로 수정을 하실 수 있고, 시작하는 프레임은 10프레임이에요, 0프레임이에요, 아니면 뭐 20프레임이에요 라고 잡아주고, 듀레이션은 전체적으로 컴포지션의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러분들이 작업하기에 편한 환경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OK 하고 눌러볼게요. 제가 여기 OK 하고 눌렀더니 이번에는 바탕이 하얀색 바탕에 BG, 이미지, 컴포지션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작업하시다가 이 하얀색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다시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고 컴포지션 세팅에서 컬러 값 바꿔도 되겠죠. 오케이. 자, 프로젝트를 다시 초기화를 시키고 새 파일을 가져와 볼게요. 이번에는 플라워 PSD 파일을 가져올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임포트 시키는 거 클릭하고 푸티지 파일이 아니라 컴포지션 파일로 가져올 건데, 레이블들이 다 편집이 가능하게, 레이어들이 전부 다 편집이 가능하게 맨 첫 번째 걸 선택한 다음에 가지고 와 볼게요.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도 보니까 똑같이 플라워들이 다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New Create New Composition을 해서 여기에다가 플라워라고 이름을 적어주고 플라워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자, 플라워 레이어가 컴포지션 안에 들어간과 동시에 여기 타임라인 안에도 플라워라는 새로운 컴포지션이 생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름이 똑같은 아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비어 있고 하나는 들어와 있네요. 자, 여기 밑에 방금 만든 아이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나 얘 이름 다시 설정해 줄게 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버전 01이라고 쓸게요. 자, 지금 여기 이름이 바뀐 거 동시에 뭐가 됐어요? 타임라인에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컴포지션의 이름을 바꿨더니 타임라인 안에 생성됐던 이름도 같이 바뀌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 타임라인 안에다가 요 레이어들을 전부 드래그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포토샵 PSD 파일을 그대로 여기다 올렸더니 자동으로 생성이 됐어요. 자동으로 들어와졌어요. 근데 레이어 양이 엄청 많네요. 이렇게 레이어 모양으로 종이가 여러 개 접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타임라인의 기본적인 볼거리가 어디까지 볼 거야? 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타임라인 하단에 있는 이 스위치 패널들에 대해서 옵션 값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맨 앞에 이 코끼리 모양으로 생긴 친구는 C라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특정 레이어의 타임라인을 레이어 목록에서 숨길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친구나 이런 친구들 난 얘가 지금 작업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눈 가리고 싶어요 했을 때 이걸 클릭을 하시는데, 지금 클릭한 상황에서도 레이어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맨 위쪽에 상단 부분에 있는 히든 타임라인에서 C 레이어를 가려주고 싶어요 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과 두 번째는 트랜스포레이션하고 레지스터에 관련된 내용의 옵션 값인데요. 우선은 모양의 변형을 축소하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를 확대하거나 또 레이어 퀄리티를 유지하는 연속 레지스터화하는 기능을 감당합니다. 이외에도 프리 컴포지션에 포함된 레이어가 잘리지 않고 가지고 오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이 친구는 레이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화질 보정에 사용됩니다. 지금 현재 안티 알리아스 방식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일부 효과도 제거해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베스트 방식인데요. 퀄리티는 좋으나 렌더링 시간이 잠깐 좀 증가한다라는 단점, 그 다음에 레이어 사이즈를 키웠을 때 이 샘플링 방식은 더 화질이 선명하도록 보정해주는데 그만큼 렌더링의 시간도 많이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베스트를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X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펙트를 적용하는데 온, 오프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안 한다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박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영상의 시간 재생을 늘렸거나 초당 프레임 수가 컴포지션 설정값보다 이렇게 적게 촬영된 영상이나 아니면 또 화면 속도가 불규칙한 영상의 경우 영상을 부드럽게 재생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프레임 브랜딩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지는 이 친구는 모션 블러 값을 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레이어 위치, 또 크기, 회전이나 이런 값들이 있을 때 블러 값을 적용해서 속도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어드저스트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레이어는 투명 레이어로 여기에 마스크나 이펙트를 조정해서 그 아래에 위치한 모든 레이어를 한꺼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 한번 만져보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모션 그래픽 작업할 때 가장 많이 보는 2D인데 3D로 보여지는 거 저건 뭐지? 하는 기능을 도와주는 3D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2D로 작업한 것들을 3D로 변환하고자 할 때 설정하고 요거는 제가 실제로 예제 파일을 만져보면서 여러분에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보여지는 동그라미 네모 버튼은 레이어끼리 색상을 섞거나 또 블렌딩 모드 또 레이어의 알파 루미넌스를 이용해서 다른 레이어와 합성할 수 있는 트릭 매트를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레이어 위쪽에다 올리고 컬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페어런츠와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활성화시키면은 골뱅이 모양이 뜰 거예요. 이 골뱅이 모양이 뜨면 자, 여기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어가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이게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아이가 지금 내가 선택한 레이어예요. 얘한테 자, 너는 1번 레이어의 값에 이렇게 붙어 하면은 여기 가서 붙는 거예요. 제가 3번 레이어를 당겨다가 1번에다 붙였네요. 그러면 4번 레이어 당겨서 2번에 붙이고 그럼 여기가 부모라는 개념에 밑에 들어가는 이쪽에 있는 아이가 자식이라는 개념으로 딸려 들어가요. 그러면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주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가 시간을 지정하는 아이예요. 레이어의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그리고 전체 재생 시간, 그다음에 재생 시간 확대해서 축소해서 보는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제어하는 패널들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애프터 이펙트의 인터페이스와 그 다음에 각각의 그 구조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익혀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더 익숙해지고 친숙해질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2번, 3번 다시 반복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수업 시간에 지루하겠지만 저랑 같이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재밌게 보내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